황상무 시민사회수석 토요일 오전에 언론에 배포를 했습니다. 사과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요. 이게 전문입니다. 길지 않아서 제가 직접 가져왔습니다. 저의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국민에게 먼저 사과했네요.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의 입장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언론인께 사과했네요. 떠올리지고 싶지 않았던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유가족에게도 사과했네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공직자로서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고 더 책임있게 처신하겠습니다. 더 책임있게 처신하겠습니다. 공직자로서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은 없다라는 표현을 애둘러 말한 것 같습니다. 토요일 이틀 만에 발언이 있고 나서 이틀 만에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 당사자에게는 사과 전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사자는 이 농담이라고 말한 테러 어떻게 봤는지, 이 사과문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당사자께서는 지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홍근 기자는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오홍근 기자의 가족, 오홍근 기자의 동생을 저희가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까 발언 제가 소개해드린 그거 있고 나서 저녁 늦게 저희가 미리 녹음으로 사전에 인터뷰를 좀 했고요. 오홍근 기자의 동생인 오형근 씨와 통화를 했습니다. 어제 인터뷰 전체 들려드리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고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영근 선생님, 지금 지난주 목요일 14일에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이 기자들과의 점심 자리에서 네네. MBC는 잘 들어라고 언급한 후에 이제 네네. 1988년 뭐 경제신문 기자가 아파트 앞에서 허벅지에 칼 2방이 찔렸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네. 농담이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먼저 보도로 이 소식 접했을 때 좀 심경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사람 죽여놓고 미안해. 내가 뭐 그런 류의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진정성이 없는 거죠. 네. 적어도 앵커까지 한 인물이라고 하면은 에, 전후 사정 이런 거 전부 다 앞으로 미칠 파장 같은 거 전부 다 계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일 겁니다. 예. 있을 수 없는 거죠. 음.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MBC는 들어 했다고 그러지만 MBC만 들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 기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전 언론을 상대한 협박입니다.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느끼셨군요. 예. 왜냐하면 MBC만 들어라고 하는 것은 옆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같이 듣는 거 아닙니까? 너희도 MBC 같이 똑같이 들어. 너희들 잘못하면은 그냥 나가. 옛날 로홍근 같이 그냥 가. 이런 식이란 말이죠. 이건 말이죠. 뭐 그 조폭보다도 더 무서운 협박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언급이 있었던 그 이틀 뒤인 지난 토요일에 이제 황 수석이 네,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이제 네, 기자들에게 이제 문자로 사과를 했는데 네, 네, 말씀을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면 "사과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이었고 네, 네, "저의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네,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언론인 네, 네,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이제 네, 그다음 이제 가족분들에게 향했는데요. "떠올리고 네, 싶지 않았을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문장이 "앞으로는 공직자로서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고 더 책임 있게 처신하겠습니다." 요렇게 사과가 끝납니다. 네, 네. 이것도 이제 언론 보도로 사과했다는 사실도 보셨을 텐데 예, 예, 이 예. 황 수석의 사과문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거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건 궤변이고요. 궤변이다.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그 진정성을 보이려면은 뭐 저는 어느 누구한테도 뭐 그 나뿐만이 아니고 저희 형수님이라든지 우리 형제들 어느 예. 누구 직접적으로 사과를 받은 적이 없어요. 음. 그게 진정성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게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하면은 하루빨리 한시 빨리 그 직책에서 그 직책을 내려놓고 야인으로 돌아가는 게 낫습니다. 시민사회 그래야지 수석에서 물러나라. 당연한 거죠. 음. 그래야 그 사람의 진정성을 아는 겁니다. 그거 뭐 어영부영에서 그렇게 말 한마디 그거 사람 죽여놓고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이건 사람 죽이는 것보다도 더 고약한 겁니다. 이건 더 가소로운 겁니다. 예. 아주 가소롭기가 그지없어요.
가소롭다. 그렇게 네네. 사과문 받아들이셨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예. 사과문도 아니고요. 예. 네. 예. 그러면 이제 당시 이제 테러를 당한 기자의 동생 되신 입장에서 네네. 농담이라면서 그 사건을 이제 언급한 그 황상무 수석에게 좀 어떤 요구를 하고 싶으세요? 아니, 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옆에 있었으면 아마 저한테 뺨을 맞았을 겁니다. 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직책에서 빨리 내려오고,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나는 언론인이었었다. 나는 기자였었다 하는 그 명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어디, 뭐 언론인 협회라든지 기자협회라든지, 거기에 예. 그 항상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을 거예요. 예. 그것마저도 본인이 알아서 전부 다 삭제를 해버려야 돼요. 그건 아. 언론인이 아닙니다. 음. 많이 이게 좀 당연히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좀 분노가 아마 치밀었을 거다라고 좀 짐작이 가는데 네. 일단 이제 오홍근 이제 기자의 유족이라는 명의로 혹시 황 수석을 고발하겠다는 계획도 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는데 왜냐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저희가 예.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협의를 했어요. 예. 근데 당연히 혐의가 됩니다. 음. 당연히. 근데 그 구체적인 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 당연히 법적인 문제를 검토를 했기 때문에 실행에 옮길 겁니다. 아. 네. 끝까지 할 겁니다. 다만, 이 끝까지 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제 신상이 털릴지도 몰라요. 예. 그 상당히 좀 무서운 그런 나라가 돼 있어서요. 굉장히 그 조심스럽습니다. 네.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요. 네. 그럼 황 수석을 고발하는 거는 뭐 한 대충 뭐 서류 작업이나 이런 거 끝나는 대로 한 날짜가 정해지신 게 있으실까요? 아니요, 이제 그거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예. 아직은 과연 그 방법론을 제 명의로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명의로 해야 될지는 다시 또 심사숙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예. 왜냐하면 너무 무서워서 함부로 뭘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음. 함부로 움직이기도 좀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런 사회가 됐습니까? 음. 혹시라도 고발하면은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하는 것까지도 걱정을 해야 하고 불안에 떨어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렇군요. 지금 이제 아까 그 사과문 뭐 4문장짜리 사과문 그렇게 해서 이 사과문 자체로도 좀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 네네.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 일요일 퇴근길에 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도 속보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네네. 한 위원장인가요? 네. 그 제대로 현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 정말 인정합니다. 아하. 네.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게 맞다. 네네. 예.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네. 그렇군요. 그 오홍근 기자의 가족으로서 네네. 이제 뭐 떠올리고 싶지 않으실 수 있으시겠습니다만 이제 1988년 8월 있었던 그 사건 네네. 가족에게는 그 사건이 좀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으세요? 자, 보십시오. 저희 형님이 제일 큰 형님이시란 말이죠. 예. 그러면 가장입니다. 음. 우리 가족에. 네. 그리고 아버님하고 똑같은 지위에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그 가장께서 자, 잘못도 없이 올바르게 하고 싶은 얘기, 청산해야 할 군사문화, 그 분명히 맞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주장을 해서 그 칼럼을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입맛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회칼퇴를 해? 이건 있을 수 없고 굉장히 불안해했고 말이죠. 우리 가정에서는 자, 가정의 대들보가 우리 집안의 대들보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실제로 그 후유증이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작년 재작년 대통령 선거 날에 형님이 타계하셨는데요. 예. 그 어느 누구한테도 늘 얘기했지만 그 치유를 끝내 에, 그 치유를 하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아. 예, 그런 정말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이 나라에서 그 서슬 푸른 군사 정권 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더욱이 놀라는 것은 지금은 군사 정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무슨 정권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정권에서 그거보다 더 무시무시한 협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음. 이건 망자에 대한 조롱입니다. 예. 그리고 언론에 대한 조롱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다시 과거의 어떤 그 집안의 아버지와 같았던 그 형님의 큰 형님의 네, 어떤 고통이 떠오르셨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어저께도 형님 그 산소를 가서 음. 참 거기까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참 눈물로 한으로 불꽃처럼 살다 가셨어요. 예. 그 함축된 그 비문이 음. 얼마나 뼈저린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가족 아니면 모를 겁니다. 이 사건이 있고 다시 또 이제 산소에 찾아뵈셨군요. 네네. 주말에. 네. 어제 형제들 그쪽에서 모여서 같이 그 씁쓸함을 달래고 그리고 왔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많이 네. 좀 상황도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입장 저희에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조만간에 네. 이제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고 아마 이 네. 날짜의 문제다. 실행은 확실히 하는 것으로는 일단 결정을 하셨고. 그러면요, 그건 예. 왜냐면 형제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예. 저 혼자라도 해야 되겠는데 우리 음. 형제들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놔두지 않는데 과연 법적으로 대응을 했을 때 그 무슨 조차는 무슨 힘이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것까지도 걱정을 해야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저희로서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법적인 조치를 취했을 때 또 그에 대한 뭐 어떤 보복이라고 말하면 또 과할 수 있겠지만 어떤 또 역풍이 불까 봐 그런 것도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신 상황인 건 네, 맞군요. 심각합니다. 예. 심각합니다. 음. 아니 이 정권에서 그렇게 협박을 하고 나오는데 그보다 더한 것인들 못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혹시 또 추가로 이제 법적 조치나 계속 이어진 상황 관련해서 또 네, 네, 인터뷰 좀 요청드리면 한번 좀 응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얼마든지 또 응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홍근 기자의 동생이신 오형근 씨와 인터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88년 8월에 있었던 오홍근 기자에 대한 그 테러, 그 고 오홍근 기자의 동생 오형근 씨를 직접 인터뷰한 내용 들으셨습니다.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농담이라고 언급했던 그 회칼 테러 사건의 피해자, 지금 고인이 되었고요. 그 피해자의 동생을 인터뷰했습니다. 옆에 있었으면 뺨을 맞았을 거다 황 수석은 이라고까지 말을 했고요. 또 마침 이제 이 말이 있고 나서 주말에 형님의 묘소에 가족들이 같이 갔다, 씁쓸하게 그날의 기억을 돌이켰다라고 하면서 약간 목이 매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사과문이 참 가소롭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분노와 또 이 상황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앞으로 또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라는 계획도 밝히셨고, 또 법적인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있을지 모르는 그에 따른 어떤 불이익이나 그런 역풍이 두렵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내셨습니다. 오홍근 기자의 동생 오형근 씨의 인터뷰 들으셨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로 동생이 똑똑한 분 같다라고 보고잡다님 말씀하셨고요. 어휴, 동생분 힘드신 게 보이네요. 유유라고 눈물 표시해 주신 분 있으시고요. 동생분 인터뷰 들으니까 분노와 눈물이 나네요라고 반응해 보신 분도 있고요. 또 속 시원하게 말씀 잘하시네요. 응원합니다. 그 형의 그 동생입니다. 네, 당시 정권의 비판적인 따끔한 칼럼 썼던 그 오홍근 기자, 그 형의 그 동생이다라고 말씀해 보신 분도 있고요. 네, 이건 정부가 아니라 조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들도 당해봐야 된다라고 정부를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누리킴님, 동생분 꼭 고발하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네요. 얼마나 분노가 많은 삶을 살고 가셨을까요라고 망고바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모모님, MBC 잘 들어라고 황수석이 말했던 그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MBC 잘 들어. 2024년 살고 있나 의심스럽다라고도 유튜브로 지금 반응 남겨주고 계십니다.
오늘 조간도요. 비슷한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를 말한 그런 사설들이 뭐 진보 진영, 보수 진영 할 것 없이 많이 실렸습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다음으로 빨리 넘어가죠.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회칼 테러 오는 황상무 수석 자진 사퇴하라라고 했고요. 언론이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한 사건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고요. 현 정부의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유사한 봉변을 당할 수 있다고 겁주려는 의도로 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5.18 관련해서 북한 배후설까지도 그 점심 자리에서 언급을 했거든요. 5.18 음모론까지 거론한 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중앙일보 사설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설화가 아니라 황 수석을 비롯한 권력 핵심들의 언론관이 어떤 수준인지 의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단락 네 문장이 그친 사과로 덮고 갈 사건이 아니다라고 중앙일보가 말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이제 중앙경제신문 그 오은근 사회부장이 있던 그 회사죠. 지금 중앙경제신문은 중앙일보로 통합이 됐지만요. 중앙일보가 황상무 수석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사설을 썼고요. 경향신문도 윤 대통령 회칼 발언, 이종섭 도피 의혹, 침묵만 지킬 건가? 라면서 농담이라고 둘러댔지만 농담으로라도 입에 올릴 수 없는 망언이다. 라면서 지금 대응보다 더 높은 수준의 대응을 대통령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시민사회 수석의 회칼 테러 겁박 사과로 끝낼 일 아니다라고 사설을 써서요. 사과로 슬그머니 넘어갈 일 아니다. 그러니까 사퇴 등 거치까지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사설로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